네,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22학년도, 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변화가 고1 수학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다항식이죠. 다항식에서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수분해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가 있고, 그 전에, 요거를 두 번째라고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쵸? 기본 공식들, 그 다음에 식에 대한 거, 요런 식으로 다가갔었죠.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는 0이 아니더라도, 그쵸? 는 어떤 자연수꼴로 만들어놨던 부정, 방정식. 요런 형태들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뭐 여러 가지 뭐 방정식에서 2차 함수를 우리가 범위가 주어졌죠. 범위가 주어진 함수식. 요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났던 내용이 뭐냐면, 자, 조건인데요. 조건 중에서도 자연수, 정수 조건. 자연수 정수 조건은 요거랑도 약간 연관이 살짝 있어요. 자연수 정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굳이 하나 정도 따지자면, 요거는 이제 세 가지는 비교군인 거고, 요거는 대놓고 1 개념.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대놓고 고1 개념.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번 메꿔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2022학년도나 23학년도에선 인수분해 문제가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나요? 아니죠. 2022학년도 12번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의 세제곱 빼기 뭐 x, fx의 제곱 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는 0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fx를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공식보다는 이거 그냥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복잡한 식. 조금 더 복잡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꼴로 fx를 찾아달라라는 문제 이 정도로 나왔어요. 어때요? 인수분해 나왔어요. 인수분해가 나오긴 했지만 뭐 못 풀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인수분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2024학년도에도 똑같이 인수분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큰 차이까지는 없어. 큰 차이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6x 세제곱 내 기억에 6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자, 여기 24학년도 8번 문제예요. 요 문항에서 보면은 어때요? fx를 구하라고 줬거든요. fx를 구하라고 줘놓고 대놓고 그냥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fx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인수분해해서. 어떠실까요? 큰 차이가 있나요? 오히려 얘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서. 그쵸? fx를 뭐 약간 a라고 치환을 한다든지. 그쵸? 요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2024학년도는 비교적 인수분해 내용이 간소화됐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식정리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범위가 주어진 함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올해 나왔던 21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t-1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t 플러스 1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값의 최대값 가능한 그 함수의 값들을
함수꼴로 만들어서 바꿔서 문제 푸는 문제 했었죠. 기억나죠? 자, 이 문제가 I에 처음 나왔을까요? 맞아. 어느 정도는 처음 나왔지만 이미 2022년도, 2023학년도에 범위가 주어졌어요. 자, 언제냐면 22학년도 22번 문항인가요? 네, 22번 문항에서 뭘 줬냐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범위를 줬고요.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 아니지.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이제 y 값을 뭐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놨을 때 이렇게 y는 t, y에 만나는 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근이 달라지는 그 범위가 언제인지, 내가 원하는 그 개수는 어디에서 컨트롤이 되는지, 이런 식의 문항을 범위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t-1, t+1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범위는 주어졌지만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죠? 2차 함수. 그치? 자, 여기에서는 보통 어떠냐면 지수 로그 함수 내용을 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수2에 대해서 개념으로 풀라는 문제를 줬어요. 개념으로 미분 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를 줬어요. 괜찮나요? 근데 어때요? 24학년도 21번 문항에서는 수원 문제를 줬고요. 로그를 물어봤으니까 수원 로그 함수를 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이렇게 다뤘단 말이에요. 어때요? 조금은 달라진 거 조금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되나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실근의 개수에도 살짝 여기에서 살짝만 보자면 실근의 개수가 여기 수능에서는 안 다뤄주긴 했는데 평가원 문제에서 9월 모의고사 24년도 9월 모의고사 14번 문항이었어요.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뭐 몇 개인 게 딱 몇 종류가 두 가지다. 뭐 만족하는 이거를 정수로 하는 실근의 개수가 뭐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아예 그냥 정해준 거야. 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거고 실근의 개수를 정해졌을 때 이때의 뭐 K값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얘는 뭐 자연수나 정수겠죠. 이거 3번에서도 할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기존에는 이제는 실근의 개수를 주고 이때 만족하는 그때의 값을 오히려 물어보는 형태로 살짝 바뀌었어요. 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내가 뭔가 어떤 범위를 주어지고 그 범위에서 계산을 해내는 것보다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식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내는 방법 하나랑 실근 개수 자체를 주고 그때 오히려 반대로 컨트롤해서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괜찮으실까요? 이때 고1 개념 여기 정도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조건이 제가 한번 봤거든요. 2022학년도에서는 23학년도에서는 13번, 19번 요 정도 나왔어요. 13, 19 이렇게 나왔는데 13번은 뭐였냐면 여기에서는 이 수원 수열 파트 있죠. 수열 파트에서 이랑 이제 지수의 그 제곱근, n제곱근 요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서는 자연수가 나오는 게 그리 이상하지 않아. 괜찮죠? 19번도 뭐냐면 이때 만족하는 정수 수투 그래프에서 근개수 찾기 있죠. 근개수 찾는 거에서 그냥 만족하는 정수 범위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 정도였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미지수에 대한 조건이 미지수에 대한 조건이 대다수가
상수 혹은 실수 요런 내용이었어요. 괜찮죠? 그냥 상수 혹은 실수 이렇게만 줬단 말이야. 근데 2024학년도에서는 어땠냐면 제가 한번 봤거든요. 24학년도 14번에서 두 자연수 이거는 순서상 AP 순서상 구하라고 그랬고 순서상 자연수야 자연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9번 자연수 X값 이거는 이제 합인데 요거는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삼각함수의 그 범위를 주어졌을 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혹시 빼뜨린 거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자연수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또 볼까요? 22번 22번 우리가 정답률 1.8%였던 이 22번에서조차도 정수 K 이런 내용이 다뤄졌어요. 괜찮을까요? 요 정도 내가 당장 세웠던 것만 해도 요 정도 눈에 보이는 걸 세웠기만 해도 2022학년도, 23학년도에서는 크게 도드라지게 자연수, 정수 조건이 없었다. 근데 2024학년도에 돼서 봤더니 뭐 순서상을 찾으라고 하질 않나 자연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줬다. 자연수, 정수 이런 내용들을 주었다. 요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놓고 고1 개념 요거는 대놓고는 나오진 않았어요. 2022학년도, 23학년도 일단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없었어요. 어떤 그걸 개념을 대놓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걸 주어진 거를 대놓고 뭐 고1 때 예를 들어 뭐 2차 함수라던가 아니면 집합명제 함수에 대한 그 정의를 물어보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치만 2024학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있었죠? 몇 번? 9번 문항에서 뭐 물어봤지? 그치. 내분 외분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놓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실 이거는 고1 때 이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뭐 나눈다, 평형관계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평형관계 요 정도만 봤다면 이제는 아예 내분이라고 대놓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육과정에서 소개가 된 단어이고 그리고 이 내분이 수능 9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변화 플러스 사실 이게 1, 2, 3번은 구조적이잖아. 이거는 구조적 변화라면 그죠? 구조가 뭔가 조금씩 문제 구조가 변했다면 이거는 약간 신유형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신유형 물음표라고 써볼게요.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진짜 대놓고 고1이야. 그치? 기존 개념 기존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9번 내분 문제, 그 다음에 또 22번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22번에서도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우리 그러고 여기에다 밑줄까지 쳐줬거든요. 그럼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뭘 쓰면 돼? 대우명제 이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놓고 대우명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여기서 밑줄을 그어줬잖아. 그쵸? 이거를 이용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 2022학년 3학년 4학년 가서 2025년도를 갈 건데 자 여기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공교육 평준화, 그쵸? 우리가 뭔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나타내는 공통. 이공통과 이공통은 다르다고 했다, 그치? 이때 대수와 이적. 확통도 물론 있죠. 확통 이야기를 내가 크게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수와 미적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요 대수 파트가 고1 때 배웠던 개념을 끌어올라오고 있어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앞으로 수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